시간은 그 머신 센터 포켓 가공 시간인데요. 포켓 가공하기 전에 먼저 원호 보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포켓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원호 보관이라는 거는 지공이 지공3을 말하는 건데요. 지공이 지공3, 지공이 지공3. 지공이는 시계 방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지공삼은 반시계 방향을 뜻하고요. 이거를 톨탈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원호 보관이라고 합니다. 주로 목깎기라는 개념인데요. 또 필렛. 목깎기, 필렛 형상이라는 건 현재 도면의 왼쪽 이런 형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코너의 라운드 형상. 그걸 목깎기라고 합니다. 이런 형상을 깎을 때 이제 지공이 지공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는 X, Y, Z, R, F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성한 건 이제 R이라는 이 어드레스인데, 요거는 이제 R 값, 즉 반경값을 말합니다. 반경값. 여기 보시게 되면 반경값 R3 또는 R4라고 써있죠. 이런 거를 이제 반경값, 요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R은요, 또 세분화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R 플러스가 있고 R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R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회전 각도가 180도 미만, 이걸 말하고요. 180도 미만이에요. 180도 미만은 어디까지냐면요. 이게 이렇게 원호가 있으면 원호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도가 180도 미만, 즉 여기까지만 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넘어가 버리면 180도, 아까 R 플러스로는 형상이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형상들은 지금 여기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경이 90도거든요. 얘도 작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90도. 그래서 R로는 R 플러스로 다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가 돌아가는 반경이 180도 이상 가버렸다. 그러면은 R 플러스로 하면 그 영상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180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뭘 써줬냐? 그때는 여기 이제 R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각도가 180도 이상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회전 반경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반경이 180도 이상 이 정도 오거나 아니면 270도로 오거나 아니면 300 몇 도, 뭐 315도로 오고 이때 R-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 도면은 CA 선반 도면이에요. CA 선반은 구조상 R 각도가 180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180도 이상 넘어가야 되면 이 재료가 끊겨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절단인데 절단. 그래서 구조상 180도 이상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CA 선반 프로그램에서는 R 값이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만 표기됩니다. 하지만 머신 센터에서는 달라. 머신 센터에서는 이 180도 이상 되는 원호가 수시로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짤 것도 180도 이상이 돼요. 거의 한 바퀴 돌아가죠. 한 바퀴 돌면 360도가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R-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R-도 한 바퀴죠. 360도 회전은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웃기죠? 그래서 360도, 즉 원가공이죠. 원가공할 때는 360도로 돌릴 때는 R 플러스든 R 마이너스든 한 번에 가공이 불가능하므로 얘 같은 경우에 두 번 나눠서 해야 됩니다. 나눌 때 180도씩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들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360도 가공이 된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 갖다가
한 블록이라 하죠. 한 블록의 프로그램으로 원 가공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가능해요. 네. 그런데 그 대신에 R로서는 불가능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실 I, J, K라는 게 있는데, K. 요걸로는 또 360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려면요, 기본적으로 R도 잘 알아야겠지만, R 플러스 R 마이너스 개념도 잘 알아야겠지만, 거기에 아주 동등하게 IJK도 똑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머신엔터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R은 좀 쉬워서 어차피 또 써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습득을 하시는데, 이 IJK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려 해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뭐 설명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한테 설명 잘 들어주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IJK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IJK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I는요, 축을 뜻해, 축. 그러면 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축이냐? 얘는 X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J는 무슨 축을 뜻하냐? 얘는 Y축을 뜻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K. K는 그 어느 축이냐? 이거는 Z축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축을 뜻하는 거고, IJK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IJK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IJK는 어떻게 써먹느냐? IJ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9번째 배웠던 R 있죠? 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G02, X 얼마, Y 얼마, 그 다음에 R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IJK를 할 경우는 G02, X 얼마, Y 얼마, 뭐 I 얼마 이런 식으로 하던가, 똑같이 하던데 J를 집어넣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R 대신 IJK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도면을 가지고 한번 이 IJK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JK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호의 시작점을 아셔야 돼요. 시작점. 그 다음 원호의 중심점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작점에서 중심점으로 가는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된다.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잘 샘플 되어 있는데, 자, C 선반인 도면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여기가 시작점이죠. 원점이니까. 여기서 쭉 가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직선의 끝점 또는 직선의 끝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냐? 원호의 시작점이 되는 거.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R3의 중심점을 찾아야 돼요. 이 R3의 중심점은 형상을 봤더니 여기가 중심점이겠죠. 중심점. 찾았죠? 시작점 찾고 중심점 찾고.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시작점에서 중심점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중심점을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 다 찾았죠? 자, 세 개 다 찾아가지고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원어의 시작점과 원어의 중심점을 찾았고 거기 방향을 가리켰더니만 어느 축이 움직였냐?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자, 위로 올라갔다는 뜻은 이제 Y축이 움직인 거예요, Y축. 자, 요게 이제 머신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이 X축이고 그 다음에 요 방향이 Y축이잖아요, 그죠? C의 선바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위로 올라가서 Y축이 되는 거죠, 그죠? 뭐 Y는 여기 써 있는 대로 Y는 뭘 씁니까? J를 쓰죠, J.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죠. 그죠? 플러스 때문에 그냥 플러스 값 넣어주시면 돼요. 생략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반경, 이 거리값. 움직이 거리값. R3이니까 3. 그러면은 다 된 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3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딱 이해하시면.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R4, 이걸 한번 해보죠. R4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여기잖아요, 그죠? 원호의 시작점. 그 다음 원의 중심점 여기 있고요. 가리켜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답 나오죠? 자, 움직인 축, X축이죠, I. 그 다음 움직이는 방향,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거리값 4죠, 4점. 그리고 요게 R4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IJK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JK는 한 번에 원가공, 즉 360도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포켓 가공에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R 또는 IJ를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머시센터 포켓 가공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 분석을 해보게 되면 포켓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도넛 형상. 여기가 이제 바깥쪽 라인, 여기가 이제 안쪽 라인. 이쪽 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절단면에 봤을 때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죠? 여기를 이제 4mm만큼 파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예를 들어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여기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쪽 방향 한 바퀴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만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주의할 점은 얘가 이제 360도 회전이 되죠. 그래서 R로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두 번 짜주셔야 되고, 어떻게? 반반씩 나눠서 여기 기준 여기서 한번 끝내주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IJK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로서 한번 해보죠. 자, 원래는 전에 이제 평면 가공, 센터, 드릴, 융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포켓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다 생략하고 바로 포켓으로 프로그램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들어가시고 얘는 포켓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정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구 불러하셔야겠죠. S는 1000. 자, 근데 이제 여기 엔드밀을 얼마짜리 써야 될지 봐야겠네요. 엔드밀이 지금 파이 30이니까 R15, 파이가 60이니까 R30, 15B짜리네, 그죠? 그러면 널널하게 한 12짜리 엔드밀 쓰시면 되겠네요, 12. 12짜리 엔드밀. 회전수는 한 150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G54, G00. 자, 원점을 여기가 되겠죠? 여기 원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G90, G90, G00, X는 현재 요 위치로 갑니다. 12시 방향. 센터 위치로. 그럼 X는 50이 되고, Y는 72.5, 72.5가 되겠습니다. 여기 72.5라는 건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다 50 더하면 72.5. 그 다음에 길이 보죠. G43, H01, Z10죠. N08. 그럼 G01, Z는 마이너스 4온 깊이 8mm 넣어주시면 되고, F는 150. 자, 먼저 1차적으로요. 포켓은 윤곽이 똑같아요. 먼저 G41을 쓸 건지, G41을 쓸 건지, 이제 그걸 기준 잡아주셔야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 윤곽 가공할 때 G41을 썼잖아요, 이게죠. G41을 썼을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G41을 썼고, 마찬가지로 포켓에서 G40을 쓰려면은요, 얘를 반시계 방향 돌려줘야 돼요. 반시계 방향. 그래야 G40이 적용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원은 또 시계 방향 돌려줘야 돼요. 얘는 같은 포켓이지만 요 형상은, 요 라인은 포켓 라인이고, 요 라인은 윤곽 라인이거든요. 같은 그 포켓 형상 부분이지만 이 방향 또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그래서 G41로 할 경우에는 바깥 라인은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안쪽 라인은 시계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안쪽부터 돌리는 걸로 할게요. G41로 해서 안쪽. 자, 그러면 G41, D01, Y는 밑에 내려가야겠죠? 얼마큼 내려가냐? 15mm만큼 다운시켜서 65만큼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걸 알아야겠죠.
자, 들어가는 방향 시계 방향 지공이 y 값만 15 빼면 35가 될 거고 r 15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 다시 일로 반바퀴 돌아가면 돼요. 지공이 한 번 더. 자, y는 65에 r 15. 끝난 거죠. 한 바퀴 돈 겁니다. 반바퀴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지공에 z 10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 g40, g40, 그 다음에 x는 50점, y 71.5. 자, 이렇게 이제 공구를 빼서 그 다음에 보정 취소를 한번 하고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이건 이제 윤곽이든 포켓이든 똑같은 개념인데요. 가공이 한번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진을 할 경우에는 이 보정을 살린 상태에서, 즉 G41이 살린 상태에서, 입력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보정을 취소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보정이 방향에 따라 약간의 그 미세하게 뭐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요? 안 맞으면은 알람이 떠버려요. 그래서 공구를 이동시킬 때는 무조건 보정을 취소한 상태에서 공구를 움직입니다. 그게 공구를 이동할 때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이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포켓 라인 들어가야 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에서 G01, Z-8만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G41, 그 다음에 D01, Y는 현재 위치에서 이 바깥제 1까지 가야 됩니다. 자, 30, R30이니까 더하면 Y는 80까지 가주시면 되겠네요. 80까지 이동.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번 반시계 방향이죠. G03. Y는 20만큼 가주시겠죠. 35 빼니까. 그 다음에 R30. G03. Y는 80에 R30.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네요. 다대셈이 G01, Z10점, 절상용 오프, G05, Z150점, 추측전지, G40, G49 보정 취소, 프로그램 종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VCNC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CNC에서 그 포켓 가공 프로그램 짠 거를 이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폴더 위치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불러올게요. 자, 요거죠. 자, 아까 짠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다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 재료 사이즈는 100에 25로 적용해 주시고, 공구 설정 12짜리 수정해서 갖다 꽂아 주시고, 원점 왼쪽 하단 모서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진행해 봅니다. 가공은 리셋, 자동, 속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M01 싱글블록 켜서 먼저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자, 위치가 다 잡아졌으면 확대하고, 싱글블록 해제하고, 사이클 스타트. 자, 시작 블록에서 이동량은 공구 방역값과 갖고는 커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네요. 자,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40 좌보정 D02 잠깐만요. 보정값이 안 들어갔나? 1번에 6이 들어갔는데 6이 안 들어갔네. 6점.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보고요. 제가 요게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가공 진행. 자,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원 가공. 또 틀렸네. 창피하게. 다시 수정하기 또 잘못됐나 보네, 뭐가.
빠졌나봐요. y65점, xy, zz, 여기가 z 150점. 다시, 포즈 바꿔주고, 가공 진행합니다. 자, 한번 깎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작업 들어가고, 어허, 또 떴네. G41, D01, Y는 80까지 가주시고, G03, Y20, Y20, R30이면은, 맞는데, 80, 30, 50이면 40, G03, Y80, 이건 좀 애매하네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깊은 한숨. 다시 한번 조절해보고. 잘 될 것 같은 게 안 되면 답답하죠 또. 뭐가 문제인가. 75.5, 75.5. 72.5네. 75.5가 아니고, 잠깐만요. 아니, 내 거랑은 또 상관없을 텐데. 아하. 여기 와인 72.5가 맞고, 여기도 72.5.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한번 깎아봅시다. 응? 저기 또 문제였네? 허허, 특이하네. 오케이. 자, 잘 깎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여기에 이제 G02, G03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 시간에 그 R로서 이 포켓 가공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IJK를 가지고 포켓 가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생략하고, 방식, 그 프로그램 짜는 방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5의 숫자 4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석 달아주시고, 주석은 포켓. 그 다음에 EOB, 환경 설정. 공구 선택. 이건 또 12짜리 있죠? 똑같이 12짜리 써주시고. 그 다음 회전수 1500 줬죠? N03 주시고, G54, G00, X는 50에 Y는, Y는 72.5. G43, H01, Z10점, 젖상용 5, 그 다음 G01, Z-8, 그 다음에 F는 150 들어갑니다. 그 다음 G41, D01, Y는 65까지 내려와 주시면 되겠죠. 65. 15니까 50에 15, 65 맞죠? 그 다음 G02, 시계방향.
현재 요 위치죠. 요 위치.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y가 아니고 얘는 IJK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나눠서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끝냅니다. 그러려면은, 좌표는요, 이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은 좌표 넣어주시면 돼요. y는 65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IJK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해요. 원호의 시작점 여기죠.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점 여기죠. 그죠? 가리키면 돼요. y축이죠? 그럼 j, 방향 마이너스죠? r값 15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바퀴 돈 거예요. 다음 G01, Z는 10점. G40, 원래 G00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넣읍시다. 아까 전 시간 G00 안 넣었잖아요. 원래 G40, G00, X는 50점, 그 다음 Y는 72.5 넣어주면 딱 좋아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G01, Z는 마이너스 8점. G41, D01, Y는 이제 8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02, G03 돌아갑니다. 그죠? G02, G03. 얘는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 반시계 방향 G03 넣어주시고, Y는 똑같이 80에 똑같죠? 시작점과 중심점 가리키면, J는 마이너스 30점. 그러면 다 된 겁니다. G01 Z 10점, N09, G00 Z 150점, N05, G40, G49, N0, M30 들어가면 끝! 여기 이제 IJ를 쓰는 방법입니다. 다들 쓰면 다시 이제 디시에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전 거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G02, G03을 두 번 나눠서 했잖아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J2, J, 그 다음에 또 J, 이렇게 두 번에 끝냈고요. 그러니까 G02를 두 번, 한 번씩 해서 딱 두 번에 끝낸 거죠. 아까는 네 번에 끝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소재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똑같고, 원점 다 됐고, 자, 다 됐으면은, 아까 이거 수정을 좀 고쳐놔야 되는데, 원위치. 원래 5.99 아니라 6 있잖아요. 그죠? 6.1. 자, 다 됐고, 다 됐으면, 자동 리셋. 싱글 블록고 사이클 스타트. 진행을 합니다. 자, 다 됐으면은 싱글 블록 하자고 자동 개시. 이렇게 해서 포켓 가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것과 같이 R로 써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IJ로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작업을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포켓 가공 마무리 짓겠습니다.